오늘은 이제 교육사회학입니다. 교육사회학. 자, 우리가 교육사회학, 우리가 교육을 정의할 때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 그러면 무엇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얼마나 변화시킬까? 이게 세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킬까? 무엇을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구체적 이제 방향을 정하는 목표. 그래서 목표, 내용, 수업, 평가 이런 식으로 큰 영역이 정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무엇을 목표나 내용을 정하는 단계, 무엇을 변화시킬까? 다른 말로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배울까? 무엇에 관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배울까? 그걸 정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하나의 영역이, 그럼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또는 사회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가? 이 사회에서는 이 초등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는, 고등학생, 대학생에게는, 여러분처럼 대학생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한분들은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그럼 사회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그럼 무엇을? 그게 관한 것이 이제 교육사회학입니다. 그게 관련돼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 그에 관련돼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철학의 본질주의 시작 있었고 진보주의 있었고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무엇을 정하는데 자, 철학 이런 철학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또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또는 옛날에는 뭘 가르쳤는가?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육학을, 인간 변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학과 심리학이 교육학에 밑바탕돼서 모든 내용이나 목표를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나 행정, 여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 심리학이 이 교육학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뭘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또 학생 개개인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린아이,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그네들에게 뭘 필요한가,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그것들이 심리학에서 정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철학은 철학적 관점을 이렇게 뭐 교사나 교과 전문가가 주로 필요하다면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한다면 학생에게는 어떤 심리학 학생에게는 뭘 필요하는가, 아이들은 뭘 필요하는가, 나는 뭘 배우고 싶어 하는가, 뭘 원하는가,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학생에게 많이 관련되는 것이고 철학은 교사나 교과 전문가에게 많이 필요한 것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교육학의 내용을 정하는데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학을, 인간을 변화시키는 활동을 누가 변화시키는, 우리가 평생교육 첫째 시간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자기 자신이 변화시키는 활동도 있고 타인이 변화시키는 활동도 있습니다. 타인,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를 나를 변화시키는 것, 또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키는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교육에 포함되는데, 그 다음에 나 혼자만 또는 타인 혼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와 학생,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두 가지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집니다. 상호작용. 교육은 결국 가르치는 입장,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 중심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 중심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두 교사와 학생,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학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생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교육 안에 어떤 교사, 학생이라는 두 사람 이상의 어떤 상호작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학하고 동일해요. 사회도, 사회학이란 뭔가, 사회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자, 교육을 정의할 때 정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사회는 두 사람 이상 상호작용하는 것, 행정은
두 사람 이상을 관리하는 것. 그런 점에서 사회에도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니까 사회적이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교육학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하고 사회학이 서로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공통부분.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한다. 물론 사회에서는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해서 서로 변하는 측면이 있지만 교육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해서 한쪽 편을 변화시킵니다. 학생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사는 학생을 변화시키고 어쨌든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교육학하고 사회학하고 결합돼서 교육사회학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교육학하고 다른 공통부분이 있어야 교육학에 들어와서 교육학과 결합됩니다. 교육철학,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뭔가 교육이란 개념하고 공통성이 있을 때 붙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교육체육이다 뭐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체육은 교육 안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런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이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시간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누가는 교사 학생이 언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디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육하원칙,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이 교육학은 자, 모든 학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돈된 것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돈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누가 어디서 언제 뭐 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무엇을 목표 내용을 정하고 어떻게 방법 수단 그다음에 얼마나 평가 그다음 누가 뭐 교사 학생이 왜 이런 것이 철학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언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모든 시기적으로 교육을 포함해서 배우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다음 어디서? 가정, 학교, 사회.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교육사회학이 교육학의 중요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중에 교실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회를 이렇게 가정, 학교, 사회처럼 넓게 보는 입장, 넓게. 그래서 이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변화, 가정, 학교, 사회 이렇게 보는데 가정은 좀 좁고 그다음 학교 좀 넓고 사회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넓게 사회 전체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서는 자,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사회에서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해서 자, 일어나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이 사회학인데 그러면 사회학하고 교육사회학 결국 사회학과 교육과 합친 것이 교육사회학인데 교육사회학에서는 사회에서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배워오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자 연구하는 것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란 정의란 사회라는 것은 용어란 바로 2인 이상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그럼 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에 따라 이제 교육사회학도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 인간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그에 따라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던 것처럼 사회학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교육학하고 사회학이 있는데 그 중에 교육학하고 사회학 합친 것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 어떤 규범적 입장과 주관적 입장이 있었고 반대로 서술적 입장, 객관적 입장. 인간 변화를 좀 더 규범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서술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나의 개인적 어떤 생각 측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대로 객관적 있는 그대로 볼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바라볼 것인가. 예를 들어 남자친구 사귀더라도 남자는 저 이런 행동 마음에 들어 오빠 이거 고쳐줘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사항 그런 쪽으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여학생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냥 그 오빠는 생겨먹는 그런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오빠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있는 그대로 두고서 오빠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고서 내가 맞춰가는 그런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바라볼 때도 이 규범적, 주관적,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 그냥 변화되는 그게 다 교육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교육 사회학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그래서 교육학은 주관적인 성향, 규범적 이런 성향이 강하고, 물론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교육학은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한 것이고, 사회학은 이런 객관적 서술적 성향이 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은 이 두 가지를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안에는 규범적 입장과 서술적 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규범적 입장, 주관적 입장이 좀 더 강한 것이 교육학이라면, 사회학은 서술적, 객관적,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 사회학입니다. 이 두 가지 결합한 것이 교육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교육학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서술적인 과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도 이 규범적, 가치지향적 요소, 이렇게 좁은 범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모든 변화를 다 포함하는, 교육을 볼 때도 좀 더 넓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사회는 학교 보는 입장보다 사회를 보는 넓게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사회학은 인간 변화는 교육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그래서 교육학보다 교육사회학이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교육사회학보다 사회학이 더 넓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또는 교육사회학에서는 교육을, 인간의 모든 변화를 포함하는 교육은 사회화이다, 이렇게, 교육은 사회화, 이렇게 좀 더 넓게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적응하는 과정. 교육은 사회화이다, 또는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가치 있는 변화만 포함하는가, 아니면 가치 있든 없든 다 포함해서 지속적 변화이기만 하면 지속적인 변화, 이런 것을 교육으로 바라보는가, 좀 더 넓게 봐서 모든 변화를 다 바라볼 것인가, 여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넓게, 교육학은 좁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교수나 주입, 강의, 수업,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좀 더 넓게 보는 입장은 지속적인 변화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교육은 학습과 같다. 배우는 것과 교육 이꼬르 학습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교육 이꼬르 사회화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화. 이렇게 넓게 보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좁게 보는 입장, 넓게 보는 입장. 그래서 교육학보다 사회학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넓게 봅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에 따라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배울까,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근데 넓게 보지 않고,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넓게 보면 넓게 보는데, 그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학이 교육학에 들어와서 교육사회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학에서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평등한가, 아니면 잘 못 돌아가고 있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효정이는 요즘 사회가 잘 돌아가? 아니면 잘 못 돌아가? 평등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좀 불평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어느 쪽에? 불평등하다. 희주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바로 보는 입장이 두 가지. 요즘 그런 대로 평등하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평등한 쪽에 이렇게 기울어져요. 불평등한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잘 돼가니까, 그나마 잘 돼가니까, 잘 돼가고 가고 있다, 평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 사회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불평등하다, 잘 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꾸자. 이렇게 변화 쪽을, 이쪽은 안정 쪽을. 그래서 이쪽은 안정 쪽을 추구하는 사람은 한나라당 가깝고,
반대쪽은 뭐 민주당 가까고 이쪽으로는 보수 진보. 뭐 미국 같으면 공화당 민주당. 뭐 이렇게 자 영국 같으면 뭐 공화당 노동당 이런 식으로 뭐 두 가지 이렇게 계파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볼 때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나마 잘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 그 다음에 잘 못 되고 있다, 잘 못 되고 있다, 불평등하다, 바꾸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뭐 이렇게. 자, 그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능주의고, 이 사람이 갈등주의입니다. 이런 사회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두 가지 입장이 기능주의, 갈등주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잘 돌아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기능주의. 자, 불평등하다, 잘못 돌아가고 있다, 바꿔보자, 변화시키자, 개혁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등주의입니다. 갈등주의. 그럼 그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기능주의, 갈등주의에 따라 그 내용이 무엇을 가르칠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것.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란 정의가 사회.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사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길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하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사회고. 교육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압축적으로 가장 짧게 하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에서 만들어 놓았던 두 사람 이상의 삶의 양식. 한마디로 두 사람 이상의 공통의 삶의 양식. 공통의 삶의 양식. 이것이 뭔가? 다른 말로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의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의 공통의 삶의 양식. 두 사람 이상의 공통이니까 공통의 삶의 양식입니다. 공통의 삶의 양식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만들어 놓은 상호작용에서 만들어 놓은 삶의 양식들이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의 정의가 공통의 삶의 양식입니다. 결국 자, 사회에서 뭘 배우기를 원하는 것. 결국 사회란 사회에 두 사람 이상이 만들어 놓은 공통의 삶의 양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뭐 우리 선배나 또는 뭐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삶의 양식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육을 안 이렇게 내용 측면으로 보면은 공통의 삶의 양식인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공통의 삶의 양식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과정으로 보면 형태로 보면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변화되는 것이 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정의할 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변화라는 것은 결과적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내용적 측면을 보면 무엇을 공통의 삶의 양식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회입니다. 결국 사회, 문화, 교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통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교사가 상호작용해서 결국 아이들이 변화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변화. 그래서 교육, 사회, 문화가 서로 연결됩니다. 결국 이 교육의 측면을 과정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회라는 용어고 내용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화입니다. 결국 다르게 하면은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 자 문화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는 다르게 보면 자 교사와 학생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어떤 인간 바로 학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교육이 서로 연결돼서 교육사회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자,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자, 이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 자, 문화는 공통의 삶의 양식.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학에서는 사회를 객관적 서술적 넓게 봅니다. 넓게 봐서 사회 전체가 자, 교육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의 사회, 교육사회학에서는 사회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 전체를 바라봐서 사회 전체를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 후기라는 것은 결국 1970년대 이후에는 우리 교육사회학은 사회학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학이다, 교육학. 두 가지가 절충되어 있지만 사회학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육사회학은 교육학에 가까워야 된다, 교육. 그래서 우리 교육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학교, 교실, 이 중심으로 봐야 돼. 사회 전체 중에 일부의 사회는 교실 중심으로, 학교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교육사회학이라 해서 신교육사회학입니다. 신교육사회학. 옛날 교육사회학에 비해서 새로 나타난 교육사회학이라 해서 신교육사회학. 그래서 이런 사람 특히 다른 말로 교실사회학이다. 주로 이 사람들은 사회 전체를 연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실만 바라보는 교실. 교실도 일종의 사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상호작용하니까 넓은 사회와 좁은 사회입니다. 좁은 사회. 그래서 넓은 사회를 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학자니까 교육학이니까 좁은 사회, 한마디로 교실만 보자. 이렇게 해서 교실사회학 이렇게 부르는 교실사회학. 그래서 교실 내부만 바라보자. 우리가 학생과 교사가 모이는 교실 안에서만 보자. 교실 밖에는 보지 말고 교실 내부만 보자. 교실 밖까지 다 보는 게 너무 복잡하고 멀다. 그래서 교실 안에만 바라보자는 것이 교실사회학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 입장 사회학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자, 기능주의가 유행해요. 기능주의. 그다음에 60년대 갈등주의, 70년대 신교육사회학이 나옵니다. 신교육사회학. 자, 따라하세요. 기능주의, 갈등주의, 신교육사회학. 자, 이 교육사회학은 세 가지 차이점을 시험에 항상 묻게 됩니다. 교육사학 문제는 결국 기능주의, 갈등주의, 신교육사회 이 세 가지 특징을 구별할 줄 아는가? 그것이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주의인가? 1번 기능주의, 2번 갈등주의, 3번 신교육사회 이런 식으로. 다음 기능주의에 관련 없는 것은 다음 중 갈등주의에 관계없는 것은 다음 중 신교육사회학과 관련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능주의하고 갈등주의, 신교육사회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제2절 교육사회학의 제1론. 결국 교육사회학의 중요한 흐름들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 갈등주의가 변형된 것이 신교육사회학입니다.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는 진보주의, 본질주의 두 가지 차이점을 묻는 게 꼭꼭 나오게 되고, 자, 교육행정학에서는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두 가지 차이점을 묻는 것. 교육사회학에서는 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갈등주의 변형된 것이 신교육사회학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기능주의, 갈등주의. 아까 초기에 1960년대 이전까지는 사회 전체 구조를 봐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바라보는데 사회 전체 구조를 바라본다. 한마디로 그 사회 중에 일부분 교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봅니다. 사회 전체. 그래서 사회 전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잘못 들어가고 있는가. 교실 안에서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잘 되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 이 사회 전체를 봤습니다. 사회 전체. 사회 전체. 이걸 다른 말로 거시적이다. 크게 본다 해서 거시적이다. 교실 내부 아니라 교실 외부 사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신교육사회학과
이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 차이점은 기능주의, 갈등주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를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하고, 자, 외적으로 교실 외부를 주로 보게 되는데, 반대로 아까 신교육 사회학은 교실, 사회 전체가 아니라 교실 내부만 봅니다. 그래서 내적이고, 교육 사회학은 외적이고, 이건 내적이고, 이건 사회 전체고, 사회 전체의 일부분인 교실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주의, 갈등주의와 신교육 사회학은 내부인가 외부인가, 사회 전체인가, 그 일부인 교실인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능주의, 갈등주의 두 개하고 신교육 사회학은 내부 외부인가, 사회 전체인가, 교실인가,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차이점입니다. 기능주의, 갈등주의. 기능주의는 1950년대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갈등주의는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시각입니다. 사회를 좀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봅니다. 이렇게 시니컬하게 보는 것입니다. 잘못 들어가겠다. 부정적으로 바꾸자.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1950년 이전까지 2000년부터 뭐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1950년까지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서는 개인이 있든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 기능을 받습니다. 부속품 기능. 사회 전체가 있고 그중에 개인이 하나의 기계 같다, 기계의 부속품 같다. 하나의 기능을 하고, 부속품 기능을 하고 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새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까지 보는 입장은 기능주의다. 이렇게 보면 기능주의. 그래서 사회의 부속품 기능, 사회의 일부다. 이렇게. 결국 그 시간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면 교육은 왜 하는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육받아서 사회에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한다.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결국 사회 전체에 있던 종속물이나 하나 부속품 기능한다 해서 기능주의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 놈들은 다 기능주의다.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을 부속품 기능으로 본다. 전체 어떤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조그만 부품으로 본다. 뭐 너까지 가나 나사 하나 빠져도 새로 나사 끼워 넣으면 된다. 너 아니면 딴 사람 끼워 넣으면 된다. 너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또 채용하면 된다. 이런 시각입니다. 하나의 부속품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사처럼 이렇게. 한번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사회 중심, 국가 중심. 교육도 당연히 인간을 변화시켜서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신의 수신, 교육에 변화시켜서 치국평천하. 한마디로 나라에 봉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인류에 봉사하고. 우리가 초중 고등학교 때 늘 배웠던 건 너 열심히 배워서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라. 그리고 교육 이념도 자, 홍의 인간을 늘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다 기능주의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이런 시각으로 봐서 인간을 그 사회에 맞추는 것. 인간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라면 인간 변화가, 인간을 왜 변화시키는, 왜 변화시키는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사회에 맞추는 것입니다. 사회에 맞추는 것. 또는 사회의 일부인 또 다른 사회인 국가. 그래서 국가에 맞추는 것을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 사회에 맞추는 것, 사회에 봉사하는 것. 아까 근본적으로 내가 남친한테 맞추는가, 남친을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사회에 맞추는가, 사회를 개인에 맞추는가. 한마디로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가, 아니면 전체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뭐 이런 두 가지 시각입니다. 전체를 중시하는가, 개인을 중시하는가. 그런데 이 갈등주의는 반대로 개인을 강조합니다. 개인. 그래서 이걸 인간 존중,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시각하고, 이 기능주의는 사회 전체를 강조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회를 뭐 여러 계층, 상층, 중립, 하층 있고 각 개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주의는
결국 인간 중심과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시각이고, 자, 기능주의는 사회를 강조하면 사회. 그래서 교육은 사회화다. 인간을 사회에 맞추는 것이다.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등주의는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 사회를 인간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이 학생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회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인간에 맞게 바꾸자. 그래서 인간 중심입니다. 변화시킬 대상은 뭔가 인간이 아니라 사회다. 사회. 사회가 변화돼서 인간에 맞춘다. 이런 시각이 갈등주의고, 기능주의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자. 우리가 이렇게 남자친구, 남자, 여자 있자면 여자가 바뀌어서 남자한테 맞춘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시각. 새로운 시각은 오히려 남자친구를 변화시켜 나한테 맞춰야 된다. 남자친구는 이렇게 요리해서 이렇게 해서 꼬셔서 이렇게 여기서 나한테 편하게 맞춰야 된다. 결국은 남자친구를 요리하는 법, 남자친구를 다루는 법, 뭐 이런 책이 나오게 되고, 반대 입장은 또 남자친구는 잘 맞추는 법, 뭐 애교 떠는 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하는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는가,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나한테 맞추는 거와 내가 변화되어서 상대방에 맞추는가, 그 두 가지 차이점처럼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는가 또는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간이 살기 좋도록 하는가, 이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갈등주의는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간을 맞추자. 기능주의는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자. 그래서 기능주의는 자, 이 사회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고, 갈등주의는 인간을 중시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결국 사회를 바꾸자, 사회를 바꾸자. 그래서 이 사회는 불평등하고, 그래서 잘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 바꿔. 왜?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 맞게. 인간이 살기 좋은 인간이 살기 좋게. 인간은 인간들 맞게. 그래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평등한 사회. 지금 불평등한 사회니까 평등한 사회로 바꾸자. 바꿔. 이렇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지금 평등하다. 평등하고 있으니까 그냥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사회 안정. 그 다음에 기존의 사회에서 개인을 통합시키고, 맞추고, 적응하고, 사회화시키고,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한다. 변화해서 저절로 맞춰지니까 너희들 혁명 계획 필요 없다. 데모 필요 없다. 그냥 맞춰서 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아니다. 급격하게 바꾸자. 이렇게 혁명 개혁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이고, 이 사람은 진보 변화 중심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꿀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자, 지금 뭐 2012년에 대통령도 바꾸고 국회의원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다 민주당 바꾸자, 바꿔 하는 사람, 이쪽으로 이렇게 좀 더 기울어지면 민주당으로 갈 것이고, 이쪽으로 더 기울어지면 한나라당 갈 것이고. 그래서 자,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주의에서는 그러면 그 사회가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교육 내용은 그 사회에 만들어진 공통의 삶의 문화입니다. 공통의 삶의 양식. 공통의 삶의 양식 문화거든요.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했던 문화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전달해서 아이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아이들이 그것을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교육 철학에서 본질주의는 전통 문화를 아이들에게 전달한다. 결국 전통 문화,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에 만들어진 그 문화, 그것이 교과서에 담아서 핵심을 뽑아서 교과서 담아서 교과서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 머릿속에, 생활 속에 베이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훈련시키고 습관화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훈련시키고, 결국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주의는 철학적으로 보면 본질주의 시각과 본질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철학에서는 본질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있다면, 자, 교육사회학에서는 기능주의, 갈등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 문화 내용들을 열심히 배워서 자기가 많이 익힌, 내면을 많이 시킨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전문가가, 결국 교과서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공부 잘하는 사람 우등생이고, 결국 서울대 가고, 뭐 SK대학 가고, 회사 좋은 자리, 사전에 영어 단어 많이 암기고, 책에 있는 거 많이 암기고, 스펙 많이 하고, 결국 그 사회 문화를 내가 많이 흡수하고 있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점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능력주의다, 능력주의. 능력 있는 사람, 자, 높은, 자리나 가치 있는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능력에 따라 시험을 뽑느냐, 능력. 그래서 이 사람 비평하면, 그건 사회적 합의다, 합의. 공통 사람들 합의다, 이렇게 봅니다. 왜 하필이면 선생님을 뽑을 때 미모순으로 안 뽑고 성적순으로 뽑느냐. 회사에서는 미모순으로 뽑는데, 왜 선생님은 성적순으로 뽑는가? 그건 그냥 성적순으로 뽑기로 합의다, 합의. 왜 인간성 좋은 사람을 교사랑 뽑고 교육학이라는 전공 실력에 따라 뽑는가? 이것도 뭐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합의다. 회사에서는 면접 보면 미모순으로 뽑는데 학교는 성적순으로 뽑는가? 그러면 회사도 성적순으로 뽑아야 되지 않냐? 학교에서 성적이니까 중학, 고등학교, 대학 성적순으로 들어왔으니까 회사도 성적순으로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회사는 미모순으로 뽑습니다. 또는 뭐 백순으로 아니 이렇게 뽑게 됩니다. 뭐 꼭 미모순으로 뽑는 거 아니지만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것이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맞추라, 맞죠? 사회에서 그걸 합의니까, 사회 요구니까 사회에 맞추라. 내가 결국 교육은 인간을 그 사회에 맞추게 사회화시키는 것이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배치하는 좋은 자리, 요직으로 배치하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는, 결국 개인이 능력이 따라 사회적 요직에 좋은 자리에 앉히게 된다. 결국 출세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회의 전통 문화는 전통 문화를 통해 사회화하는데, 사회화 내용이 크게는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보편 사회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보편적 내용, 보편 사회화가 있고, 그다음 특수 사회화, 개별적 기능.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사회에 따르고 도덕을 지키는 어떤 도덕적 내용과 규범적 내용, 이런 것과 반대로 특수한 기능. 한마디로 뭐 축구선은 축구, 수영선 수영, 뭐 김연아는 피겨 잘하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잘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각각 뭐 춤만 잘 추면 되고, 각각 한 가지 기능을 배워서 그 사회 일익을 담당하게 합니다. 너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너는 수영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너는 축구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 스케이팅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한 가지 능력이 뛰어나면 가서 그걸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특수한 기능, 보편적 규범이 있지만 각각 개개인 특수한 기능을 갖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사회적 출세한 데는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 지 아무리 똑똑해서 부모 안 받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 아무리 멍청해도 아버지가 회장 아들이면 회장이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아무리 멍청해도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멍청한 이건희도 삼성 회장이 되고, 그 밑에 더 멍청한 이재용도 회장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척척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그 딸들도 회사들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냥 일감도 몰아주고, 가만히 있어도 회사가 턱턱 커집니다. 저절로. 이런 분 있으면. 그리고 돈 있는 아버지는 미국 가서 좀 놀다 가면 혀가 저절로 꼬불러져서 술 마시고 아편하고 와도, 한국 와도 좋은 자리 다 취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국내 도서관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간 뼈 빠지 공부에 토익 만점 맞아도 취업 안 됩니다. 혀가 안 꼬부라져서. 실컷 영어 해봤자 이게 에이 발음이 꾸적하면서 그냥 탈락. 그러니까 사회 모든 제도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 갈등주의입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더 출세하는데 좌우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개인의 능력이 많이 좌우됩니까?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더 많이 좌우됩니까? 자,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1번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1번의 사람도 있고 2번의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이쪽을 조금 기울어지는 사람, 이쪽을 조금 기울어지는 사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더 좌우된다. 결국 개인의 능력보다 지배층에 더 유리하다. 이 사회 구조는 있는 사람이 더 좋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이나 상류층 중심, 지배층 중심, 있는 자, 가진 자들 중심으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런 사회를 바꾸게 된다. 개혁하자. 바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가지만 뭐 잘하면 된다. 그런데 아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간에게 맞추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완전한 객체고 그 사회는 불완전한 객체고 완전한 객체 인간에게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객체라서 인간은 지덕체 골고루 다 갖춰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다. 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신체적 요소 다 골고루 갖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교육, 인간해방, 전인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덕체에 골고루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불완전한 사회, 불편한 사회가 평등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인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자. 그런데 지금 사회는 반대다. 인간이 하나의 부속품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을 해방시켜서 인간의 주인인 자리에 앉혀놓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해방, 비인간화 극복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인간 하나의 부속품처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있던 부속품이 있는데 축구 잘하는 부속품, 농구 잘하는 거, 축구 잘하는 거 각각 한 가지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전인교육을 반대하고 지식 중심, 능력 중심, 능력. 그중에 특히 지적 능력, 따뜻한 인간, 따뜻한 감성, 뭐 인간다움 이런 것보다는 능력. 이렇게 그중에 어떤 능력? 지적 능력, 공부 잘하는 거, 뭐 성적 좋은 거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 능력 이런 것을 강조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다 잘하는 것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이 사람들은 뭐니까 재주 많은 놈 밥 굶는다고 여러 가지 재주를 잘하는 사람 다 밥 굶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인교육보다는 한 가지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주지주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좋은 자리 위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자리. 그래서 상류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의 기회가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다.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평등하냐. 불평등하다. 이미 모든 사회가 상류층 중심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상류층 중심, 지배층 중심으로 유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납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점점 우리 사회가 개천에서 용납 힘든 사회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능주의 쪽으로 점점 옮겨간다. 그래서 한나라 쪽으로 보수 안정 쪽으로 점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입장은 이 재생 주장한 이론이 재생산 이론입니다. 신분 관계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갈수록 결국 가는 집 아들은 좋은 학원 못 다니고 좋은 책 못 사보고 좋은 선생님 강의를 못 듣고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회사 취직 못하고 뭐 임용고시도 계속 떨어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뭐 독학한다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딴 사람은 좋은 선생님 들었고 학원 강의 선생님 나올 문제 찍어주고 요약해주고 쉽게 머리에 넣어주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책도 헌책 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팔다가 책 바뀌면 헌책 서점 팔면 구판 사슬이 보고 바뀐 길을 막 보고 그렇게 돈 없으니까 헌책 사보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런 또 아들들은 어떻게 취업 못하게 했으니까 처음에 편의점 알바하다가 결국 알바 떼서 대학 졸업해도 취업 못하니까 짜장면 배달, 가스 배달 이런 것밖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버는 그 아들도 또 가난하니까 또 가난하게 계속 악순환.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고 한 번 가난병이는 계속 가난병이. 한 번 사장 계속 사장이고 한 번 셀리맨은 계속 월급쟁이입니다. 한 번 농사꾼의 아들은 계속 농사꾼.
이런 식으로 세습된다는 거, 세습. 부의 세습, 대물림, 사회적 지위 대물림. 결국 일제시대 부자는 해방돼도 부자. 또 일제시대 친일파들은 또 해방돼서 미군에 또 친미파가 되어서 그것도 달라붙어서 계속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 그래서 대물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존 사회를 항상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능주의 이론은 지금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이다 하면서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항상 기존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갈등주의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경제. 그래서 경제적 결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사회적 지위, 신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다루면 또 수능이론, 대응이론이나 대응이론. 학교 교육이 사회적 지위에 맞게 대응해준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돈 있는 사람들에는 돈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맞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고 초등교육, 중등교육,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그냥 사회적 나가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뭘 가르치나 항상 질서 짓기, 순응하기, 복종하기, 선생님 말 잘 듣기, 사장 말 잘 듣기, 지시하는 잘 듣기, 뭐 복종, 순종 이런 것만 잔뜩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 부자들 아들 가는 대학원 이런 데는 대학원 같은 데는 복종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율 이런 게 창의, 아이디어 이런 거 막 가르칩니다. 그래서 관리, 행정, 경영 해서 아래 사람을 부리는 것만 자꾸 대학에 가르치고 부자들이 가는 데는 MBA 과정 이렇게 해서 아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지배하고 관리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데 하층 계급이 다니는 초등, 중등 또는 기술학교 이런 데는 복종, 순종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결국 계속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하층 계급, 생산 계급에 대해서 계속 복종. 취업하더라도 사장의 복종, 부장 복종, 차장 복종 이렇게 비비고 복종, 순종 이런 것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장들은 관리 시키는 것 이렇게. 항상 사장아들은 거기가 항상 목욕이 됩니다. 항상 시키는 거 배워서 굽신거리는 안 가르칩니다. 이 자식 굽신거리면 안 돼 이러면서 항상 버팅해야 되고 개기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항상 목이 뻣뻣해집니다. 근데 셀리면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도 이렇게 항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수능이론, 대응이론입니다. 어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하는 그런 지배관계, 부자 사장 아들 관리직이 필요한 것들, 하층 계급들은 복종, 순종, 생산 계급이 필요한 것들을 하층 기관의 학교, 초, 중등에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는 관리직이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관계나 사회관계 서로 대응한다가 대응이론, 수능이론입니다. 이런 세습, 대물림 작용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오히려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확대 재생산한다. 사회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있는 사람 더 있게, 없는 사람 더 없게 만드는 것이 학교다. 이렇게. 차라리 이 사람은 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 다 없애버리면 이 사회가 모든 사람 평등하게 삽니다. 아프리카 아마존의 눈물처럼, 아프리카 그 토인들처럼, 정글의 법칙처럼 이렇게 평등하게 그냥 똑같이 삽니다. 부자 가는 사람 없이 그냥 똑같이 사는데 학교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부자는 더 부자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생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 이론 중에 대표적인 이론 재생산 이론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이론은 이제 갈등주의 속에 저항 이론이 있습니다. 저항 이론. 아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자, 학교 아이들이 학교 문화, 전통 문화, 이런 전통 문화, 공통의 문화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 학교 가면 그냥 학교 순종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냥 잘 따르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개기는 애들이 있으면 개기는 저항하는 애들. 특히 이제 노동계급 자녀들이 학교 문화에 계급합니다. 계급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학교 순종하는 문화에 반대해서 반학교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학교 전통 학교 문화는 그냥 선생님 시키는 데 따르고 순종하고 규칙을 지키고 학교 교칙을 지키고 질서에 따르고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문화인데 얘들은 개기는 문화를 저희 나름대로
학교 계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이 대들고 욕하고 이렇게 수업 잘 안 들고 땡땡 치고 뭐 이런 것을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저희들끼리 패싸움하고 이런 반학교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사람 누가 관리 계급이 아니라 하층 계급, 노동 계급의 자녀들이다. 학생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런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부모 사회적 계급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 관리자 부잣집 애들은 선생님 뭐 준비물 뭐 해오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준비해 엄마가 다 해주고 가지고 가고 준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가는 집 애들은 엄마 뭐 준비물 해오래 필요 없어 안 가져가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냥 해도 돼 뭐 이렇게 개기는 것부터 문제 가르칩니다. 가는 집 애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물론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토양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중에 이제 몸이 배이게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들로 하게 됩니다. 개기는 것. 그래서 좀 더 노동계급의 자녀가 좀 거칠어집니다. 순응적이가 또는 순응적이나 순종적이지 않고 반항적이고 저항적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적 저항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항한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 지식주의, 주지주의, 어떤 지적 능력 중심의 문화에 여기는 육체 문화, 노동 문화 이런 것을 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새님처럼 이렇게 순종주의 사회 출세하고 술 취하는 것보다 취업하기 위해서 아부하고 그에 필요한 스펙 쌓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노동, 식스팩 이런 거나 강조하고 오토바이 타고 빵빵거리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몸에 문신 새기는 옷에 징 박히는 이런 옷을 입고 가죽 신발 신고 이런 거 터프한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사나이 답다 이렇게 하면서 사나이라면서 육체적인 터프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사무직 종사보다 육체 노동의 종사를 더 우대하는 그런 문화를 자기 나름끼리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주의는 재생산 이론, 저항 이론인데 이것들은 다 기존 어떤 기능주의 문화에 반대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는 데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갈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사회에 관련시켜서 이런 갈등주의는 사회를 변화시켜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인간이 살기 좋도록 만들어보자는 인간 욕심이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맞추자 이렇게 봅니다. 결국 교육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해야 되는 사회 발전. 사회를 더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인간을 변화시켜서 사회 발전에 맞추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 기능주의입니다. 자, 따라서 기능주의 1950년대 자, 유지, 안정, 통합 점진적 변화 자, 삶의 공통양식 문화 전수 전달 자, 내면화 자, 능력주의 선발 배치 개인 능력 자, 사회화 보편적 사회화, 도덕, 특수사회화, 기능. 다음에 이 따라서 갈등주의, 1960년대. 자, 이 사회개혁, 사회변화, 급격한 변화, 평등 지향. 자, 지배층 중심. 자, 이 부모의 경제적 배경, 재생산 이론. 자, 부호의 세습, 대물림. 자, 경제적 결정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경제적 결정론. 자, 순응 이론. 대응 이론. 그 다음에 저항 이론. 자, 노동계급 학생. 자, 반학교 문화. 자, 주체적, 자율적, 능동적. 자, 이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이 사회를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갈등주의는 잘 못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못 돌아가서 바꿔서 인간이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존 사회는 계속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결정되는 상류층 중심에서 부의 세습이 계속 대물림된다. 확대 재생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거기에 맞춰서 가르치고 순응시키고 대응하는 대응이론, 순응이론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도 기존 학교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저항이론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반대 기능주의는 이 사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시키자. 그 사회의 문화를 핵심 뽑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그걸 내면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사회화시키자. 그래서 그 사회화 잘된 학생들을 능력자라 이렇게 인정하면서 좋은 자리에 선발해서 배치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중심, 여기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 이런 개인의 능력이 결정한다. 이는 변화 중심, 이는 안정 중심, 이는 사회 중심, 이는 인간 중심. 그래서 개인 중심, 이건 사회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교육 사회학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